자, 비트입니다. 오늘은 수동태 중에서도 이 4형식하고 5형식 문장 수동태 해보고요. 왜 수동태라는 건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와서 수동태로 만든다 그랬죠. 결국은 능동태의 목적어가 진짜 수동태라면 동작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현상이 되니까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와서 이제 이 수동태를 만드는데, 결국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목적어가 있는 문장들만 수동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있는 게 3형식부터 해서 4형식, 5형식, 3, 4, 5형식의 목적어가 있어요. 뭐 3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보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게 문장 구조, 문장 형식이죠. 그래서 뭐 3형식부터 시작해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 대신에 이제 목적어 필요 없는 자동사들, 왜 보통 수동태 만들 수 없는 단어라고 해서 뭐 happen이나 occur나 appear나 disappear 이런 단어들, resemble, 닮다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는 수동태 못 쓴다 그랬죠. 그 외에도 한 5개 정도는 더 이렇게 수업하다가 아니면 공부하다가 아 이거 수동태 못 쓰는구나 하고 알아두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기억하면 돼. 수동태 못 쓰는 거. 이게 자동사니 타동사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일단 4형식, 5형식을 볼 텐데 4형식은 어떻게 생겨 있는 건데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2개 있는 게 이 4형식 문장이에요. 그럼 이론상 따지고 보면 목적어 2개 있으니까 2가지 형태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뭐 이론상 충분히 생각이 들죠? 그래서 2가지 간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직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처럼 Tina gave me a birthday present. 간접 목적어가 우리 식으로 따지면 몸에게 해당하는 말들이 간접 목적어예요. 티나가 나에게 a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me, 몸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랑 주다, 뭘 줬는데 날 준 게 아니겠죠. 생일 선물을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다는 동사의 직접적인 목적어 a birthday present에서 이렇게 4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 I를 주어, me를 주어로 쓰면 자, I하고 시제가 gave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로 I was given 하고 직접 목적 그대로 써주고 저 능동태의 주어를 이렇게 by 대 목적 형식으로 뒤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I was given a birthday present by Tina. 이렇게 하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왜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거나 아니면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바뀌거나 그런다고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문장 형태는 똑같아. 대신에 주어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문장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티나가 나한테 생일 선물을 줬다거나 그 말이나 아니면 내가 티나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단 말이나 같은 거죠. 이제 주어를 티나로 쓰느냐 아니면 I, 나로 쓰느냐 그런 차이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 직접 목적을 주어로 할 때 좀 조심해야 돼. 직접 목적을 주어로 하면 birthday present 하고 시제가 과거니까 birthday present 3식 단수에서 was given 이렇게 과거 수동태 쓰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해 돼. 그 다음에 이 간접 목적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간접 목적 앞에다가 전치사를 써줘야 돼. 왜 예전에 문장 형식 할 때 4형식을 3형식으로 즉 간목, 직목 이렇게 목적어 2개 있는 거를 목적 하나 있는 3형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했어요? 간접 목적을 문장 뒤로 넘기면서 거기 앞에 to나 for나 아니면 of 전치사를 썼었죠. 대부분은 to를 쓰고 뭐 get by make에서 get by 만들다나 이런 단어들 get by 만들다, get by make나 아니면 cook이나 find나 뭐 choose나 이런 단어들 몇 개만 for를 쓰고 또 of 쓰는 수동사는 또 s 한 개만 따로 봐두라고 했었잖아요. 대부분 다 to를 쓰고 그게 여기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4형식을 3형식 만들 때 간접 목적을 뒤로 넘기면서 앞에 전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 만들면 간접 목적 앞에다가 전사를 to나 for나 of를 써야 돼. 똑같이 대부분은 to를 쓰고 for 쓰는 수요동사 몇 개 그리고 of 쓰는 수요동사 s 그런 것만 조심해서 전치사를 앞에 써주면 돼. 그래서 a birthday present was given 하고 to me라고 to를 써줘야 돼. 그냥 me 간접 목적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 만들 때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를 to나 for나 of를 쓴다는 거. 그리고 하나 또 조심해야 될 게, 뭐 조심해라는 게 이건 읽어보면, 해석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이렇게 직접 목적을 주어로 한 수동태 만들 때, 이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 아까 전에 얘기한 거 to나 for나 of 있죠? 그거 쓰는 거. 대부분 다 to 쓰고, 여기 by하고 make밖에 없는데 보통 get by, make, find, choose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보통 for를 쓰는 수요동사죠. of를 쓰는 수요동사는 ask 한 개밖에 없어. ask는 이제 of를 쓰는 수요동사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게 이런 거, 여기처럼 이런 단어들, buy, 만들다나, 사다나, 뭐 아니면 쓰다나, 이런 단어들은 간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안 만든다고, 잘 쓰지 않는다고 됐죠. 왜? 해석이 좀 이상해져. 여기 보면, 뭐, Charlene made me some French toast. 샬린이 나한테
프렌치 토스트를 좀 만들어줬다란 말이에요. 이 말을 만약에 me라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I was made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 돼버려. 그러니까 의미가 이상해져. 셀리 나한테 프렌치 토스트를 좀 만들어준 건데 이걸 me를 주어로 해서 간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써보니까 내가 만들어졌다 이상한 말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이상해져서 이렇게 뭐 buy나 make, buy 같으면 내가 사줬다 이런 말이 되겠지. write 같으면 내가 써줬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의미가 이상해져서 이럴 때는 간접 목적어는 보통 주어를 안 쓰고 이 직접 목적어만 주어를 써서 수동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some French toast was made 하고 나서 이제 make는 for를 쓰는 수요 동사니까 for me 간접 목적어에서 for를 써서 was made for me by Sally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것처럼 I was made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왜? 의미가 이상해졌어. 형태상으로는 틀린 거 없지. 형태상으로는 그냥 저렇게 쓰면 맞는 것 같은데 의미가 이상해져서 buy나 make나 이런 단어들은 간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안 만들어. 그거는 뭐 해석해보면 이거 뜻이 이상해진다고. 간목을 수동태를 뭐 능동태를 만들든 아니 능동태를 수동태를 만들든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상해서 간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의미가 이상해져서 요럴 경우 요런 동사들 buy나 make나 write나 이런 단어들은 간목은 주어를 안 쓰고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보통 만들어요. 어쨌든 사형식, 다시 말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두 개 있는 문장을 수동태를 만들면 이론상으로도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둘 다 주어로 해서 이 수동태가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중에서 특히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그 간접 목적 앞에 전사 to나 for나 over를 써준다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 수동태를 바꾸면 자, my mom made us some cookies. 이게 주어 동사 us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 some cookies 이게 직접 목적어죠. 여기 이제 직접 목적어 some cookies를 주어로 해서 C가 made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야 되겠죠. some cookies 주어가 이렇게 3층 복수니까 비동사 과거형도 복수동사 were를 써서 were made. 그리고 나서 뭐 us 간접 목적을 그냥 써주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전사를 쓴다 그랬죠. make는 for를 쓰는 수요 동사니까 for us by my mom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some cookies were made for us by mom 이렇게 하면 몇몇 쿠키가 엄마에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줬다 이 말이나 엄마가 우리한테 쿠키를 좀 만들어줬다는 말 같은 말이죠. 이거는 이제 us라는 간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이상하게 적혀보 I was made 이런 식으로 적혀보니까 내가 만들어줬다는 소리가 되니까 의미가 이상해서 간접 목적은 주어로 해서 수동태 안 만든다는 거지. 그 밑에는 Somebody sent me spam message. 누가 나한테 스팸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 이것도 스팸 메시지라는 이 직접 목적을 주어로 써서 스팸 메시지의 과거니까 스팸 메시지 복수라서 이것도 복수동사 were를 써서 were sent. send의 과거, 과거분사 다 똑같이 sent죠. 그래서 스팸 메시지 were sent. send는 to를 쓰는 수요동사니까 to me by somebody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spam messages were sent to me.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쓰면 이렇게 간접 목적 앞에 to나 for나 of나 이렇게 전자 쓴다는 거 그거 조심하라 그랬죠. 별거 없어. 3번은 켈빈이 show the manager the ticket. 켈빈이 누구에게 뭐에게 해당하는 the manager가 간접 목적어고 the ticket이 직접 목적어였죠. 켈빈이 그 매니저에게 표를 보여줬다는 거. 그러면 the ticket 직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the ticket, C가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 the ticket 3층 단수니까 단수동사 과거형 was 하고 showed. 근데 show의 3단도 하나 showed하고 과거분사는 show네. SHOWN shown. 불규칙 변화죠. 그래서 ticket was shown 누구한테? showed to를 쓰는 수요동사니까 to the manager. 누구한테? by 누구에서? Kelvin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was shown 수동태 쓰고 간접 목적 앞에 이렇게 전사 써서 to me, to the manager 이렇게 쓴다는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Lori told me the rumor about Kelly and me. 로리가 나에게 뭐뭐에게 간접 목적어고 the rumor 이게 직접 목적어. 소문, rumor. 로리가 나한테 무슨 소문? 켈리랑 나에 관한 소문을 얘기해 줬다는 거. 이게 이제 직접 목적어야 되겠죠. 그럼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자 수동태 항시의 과거죠. 그래서 I was 텔의 과거분사도 told예요. I was told. 내가 무슨 말을 들었다고? 직접 목적어 뒤에 그대로 써주면 돼요. The rumor about
Kelly and me 누구에서? by Lori 이렇게 써주면 돼요. 뭐 직접 목적어 저거 the rumor about Kelly and me 이것도 주어로 해서 the rumor about Kelly and me was told to me by Lori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 다음은 my father teaches the student 이게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죠. 아버지가 학생들에게 컴퓨터 코딩을 가르치신다.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셔서 the student 학생들이 뭐 teach 지금 시제 현재죠. 그러면 현재 수동태로 the student 3중 복수니까 비동사 are 써서 are teach의 과거분사는 taught T-A-U-G-H-T 이런 teach의 과거분사 write의 과거분사 written 이런 단어들은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아니면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동사 불규칙 3단변을 웬만하면 다 알고 갈 텐데 중학교 마칠 때까지도 모르면서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누가 지한테 떡 하나 안 준 것처럼 인상 쓰고 있고 쌤들한테 뭐 상막 잔소리만 한다고 자기들한테 영양가 없는 소리만 한다고 지방을 많은 것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애보다 부모들이 더 불쌍하고 부모들이 어떻게 저걸 평생 안고 살아야 되나 싶어서 보는 제가 답답하죠. 뭐 제가 부모도 아닌데 적당히 이 정도만 하고 치우겠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애가 크면은 누굴 제일 먼저 공격하겠냐고. 부모지 부모. 자, the students are taught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되겠죠? 뭘? 컴퓨터 코딩 직접 목적은 그대로 쓰고 누구에서? by my fath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students are taught computer coding by my father 이렇게 쓰면 수동태가 돼요. 그러니까 간목, 직목,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랑 뭐뭐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 둘 다 있는 이런 사행식 문장을 수동태라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써서 목적어 두 개, 수동태 두 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이 간접 목적어가 아니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게 되면 간접 목적어 앞에다가 전사 to나 for나 of를 써줘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따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본 관중들은 그 코미디언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 the audience, 관중들이 들었다는 소리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The audience was told. 이렇게 was told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애들이 해석을 못하는 애들도 있어. 텔의 과거분사가 told라는 건 아는데 이걸 말했다, 말해줬다, 뭐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이게 들었다는 소리. 똑같이 이렇게 was given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 이건 주다가 아니고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관중들이 was told, 들었다는 거, 뭐를? 재미난 이야기, funny story. 그래서 이 직접 목적어가 아니고 간접 목적어를 이렇게 주어로 가져와서 수동태를 쓰면 이렇게 the audience was told a funny story by the comedian 이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a funny story라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쓰게 되면 a funny story was told 하고 이 관중들 앞에다가 이제 전사를 써서 to the audience by the comedian 이렇게 to 전사 to를 간접 목적 앞에 써줘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따뜻한 옷, warm clothes랑 nice meal 맛있는 식사가 그들에게 제공되었다. 이 식사가 제공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전사 to가 있다는 말은 간접 목적 앞에 전사 to 쓴다는 거 생각나죠. 그래서 was 따뜻한 거 이제 were 이렇게 주어가 warm clothes and nice meat 하면 3층 복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도 과거형 복수 동사 were를 써서 과거형 비동사 were를 써서 were given 이렇게 하면 이제 주어졌다는 소리, 제공되었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런 따뜻한 옷이란 괜찮은 식사가 were given 누구한테? to them 해서 이렇게 이 직접 목적을 저렇게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쓰게 되면 간접 목적 앞에 이렇게 전사, 간접 목적 앞에 전사 to나 for나 써야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해 두시면 돼요. 3번 부모님은 내게 졸업 선물로 멋진 정장을 사주셨다. 뭐 my parents for my graduation 이렇게 뒤에 있는 걸 봐서 내 graduation 졸업이죠. 내 졸업 때문에 졸업으로 해서 즉 졸업 선물로 나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멋진 정장을 사주셨다 해서 결국은 멋진 정장이라는 거 이거 지금 보니까 보터 쪽에 이렇게 듣고 미라고 이렇게 I라고 돼 있으면 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했겠지만 보통 근데 by 같은 거는 간접 목적을 주어로 하면은 누군가 사줬다, 내가 사줬다 이런 말이 되니까 의미가 이상해져서 간접 목적은 주어로 해서 수동태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인 뭐 멋진 정장, a nice suit, 멋진 정장이 뭐 사줬다 해서 was bought.
누구한테? 나한테 할 때 이제 간접 목적어 me 앞에? 간접 목적어 me 앞에? by니까 for 전자 써서 for me 이렇게 써주면 되죠. 누구에서? by my parents. 그래서 a nice suit was bought for me by my parents. for 뭐 때문에? for my graduation. 이런 식으로 a nice suit 이 직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드니까 간접 목적 앞에다 이렇게 전치사 for나 to나 이렇게 쓰는 거죠. by 사다는 for를 쓰는 주어 동사니까 for me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a nice suit was bought for me by my parents. 뭐 때문에? for my graduation.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있는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를 만들면 뭐 이론상 목적어가 두 개 있으니까 수동태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수동태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간접 목적어 앞에 to나 for나 이렇게 전사 꼭 써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by나 뭐 이 make나 이런 단어를 써서 적혀있는 주어 동사, 간목, 직무, 사형식은 간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내가 만들어졌다 또는 뭐 내가 사줬다 이렇게 의미가 이상하게 바뀌어서, 그럴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는 주어로 해서 수동태 안 만들고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해서 수동태 만드는 거. 그 정도 일단 생각해. 충분히 아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어. 전혀 뭐 생판 저번에 들어보지 못한 예전에 배웠던 문법하고 연결이 안 되는 뚝 떨어진 외딴성 같은 그런 문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사형식 수동태 만드는 것도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다음엔 오형식 만드는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오형식 문장 수동태. 오형식은 어떻게 생긴 오형식이라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보. 다시 말해서 목적어는 삼형식처럼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수동태 하면 이 목적을 주어로 가져와서 그냥 수동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저 목적격 보호는 어떻게 하냐?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보통 써주는데, 보통 목적격 보호가 뭐느냐? 다음 시간에 아마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있는 문장, 그것도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형식인데, 지각이나 사역동사 있는 문장은 또 수동태 만들 때 뒤에 목적보호가 동사 원형 오는 거를 다시 투부정사로 바꿔준다고 해서 다시 그걸 조심해서 봐야 되고, 그게 아니고 목적보호가 동사 원형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보호 형식으로는 뭐 어떤 명사나 아니면 형용사들 그런 것들이 보호로 오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여기 지금 보면 수동태를 만들 때, 자, 일단은 봐. We named our dog Max. 주어 동사, our dog 목적어, 목적 보호로 Max에서 우리 개를 Max라고 named, 이름을 지었다는 소리야. 이 Max는 당연히 목적어인 our dog을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지, 주어인 we하고 Max는 아무 관련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오형식. 그럼 여기서 목적어인 our dog을 주어로 가져와서 수동태라면 시제가 과거니까 was named 이렇게 과거 수동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 개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이름이 지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라고? 목적 보호인 Max 그대로 써서 Max 누구에서? by us 이런 식으로 그냥 목적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목적어 갖고 와서 마치 삼형식 문장 만드는 것처럼 써주고, 목적 보호로 이렇게 오는 뭐 어떤 이 명사들 그럼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목적 보호가 이렇게 투부정사, 왜 보통 지각이나 사역동사 아니면 목적보호로 투부정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하면 그대로 투부정사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서 볼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같은 목적보호로 동사원형 오는데, 그게 이제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보호로는 동사원형이 다시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거, 그거만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Ray advised me to get some rest. Ray가 나한테 to get some rest, 좀 쉬라고, 휴식을 좀 취해라고 advise, 조언을 해줬다. 이거를 me 간접 목적어 주어를 해서 I, 시제 과거니까 I was advised 하고 투부정사 그대로 써서 목적보호 그대로 써서 to get some rest by Ray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지각동사는 사역동사 아니고 다른 단어들은 뒤에 목적보호로 보통 투부정사가 오니까, 그렇게 투부정사가 목적보호로 오는 문장을 오형식으로 수동태를 만들면 그냥 투부정사는 그대로 수동태로 써도 그대로 써지는 거니까 바뀌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보자고요. Students keep the library very clean. keep 목적어, 목적 보호로 이렇게 형용사가 보호로 온 거예요. 그럼 이걸 수동태를 쓰면, 자, 목적어 the library죠? 도서관, the library. 시제가 keep. 현재니까 이것도 현재 수동태로, the library 3층 단수니까 is kept. 즉, 도서관이 유지가 된다. 어떻게? 목적 보호로 오는 이 형사, 이 단어, 형사든 명사든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죠. very clean. 누구에서? by students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the library is kept very clean by students. 그러니까 목적 보호로 형용사나 명사고 오는 우형식은 보호로는 명사나 형용사를 그대로 수동태 만들 때 써주면 돼. 단 하나 바뀌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있는 문장, 목적 보호로 오는 그 동사 원형이 수동태가 되면서 다시 투부정사로 바뀌어진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음 시간 또 볼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이번에 my students, my parents, sorry. 부모님이 나에게 not to lie,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는 거. me 간접 목적이고 목적 보호로 이렇게 투부정사 온 건데 투부정사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not 쓰니까 not to li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수동태로 하면 목적어 me를 주어로 가져와서 씨가 과거니까 I was taugh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해석을 I was taught 하면 내가 가르쳤다가는 배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라고 배웠어? 투부정사 그대로 쓴다 그랬죠? not to lie. 거짓말 하지 말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by my parents. 그렇게 써주면 돼요. I was told not to lie. 거짓말 하지 말라고 배웠다는 거죠. 진짜 당연한데 요즘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하는 애들 분명히 막 지가 CCTV 찍혀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아니라고 우기는 애들. 그런 애들은 우기고 보는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그게 나중에 지가 우긴 게 사실로, 이제 우긴 게 거짓말로 드러나고 하면, 그땐 울어. 남자나 여자나 보통. 그런 것도 어디서 배웠을까? 울어. 그럼 눈물로,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또는 눈물로 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죠. 자, 3번은 Steve told Jenny. 스티브가 제니에게 to go to the ice rink. 아이스 링크에 가라고 말했다. 그럼 이것도 told 목적보로 투부정사 오는 오형식이죠. 수동태를 쓰면 제니. 목적인 제니를 주어로 가져와서 told니까 과거 수동태로 was told. 이렇게 해서 제니가 무슨 말을 들었다고 투부정사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했죠. to go to the ice rink. 누구에서? by Stev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니 was told. 투부정사는 또 그대로 목적보호를 써주면 되니까 to go to the ice rink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죠. 똑같이 4번도 they elected him president. 그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이건 이제 목적보호 이렇게 명사 오는 거잖아. 명사 오든 형사 오든 그대로 써주면 돼요. 보호는. 자, 그러면 him을 주어로 가져와서 씨가 과거니까 he was elected. 그가 선출되어졌다. 뭘로? president. 목적보호로 명사 그대로 써서 president. 누구에서? by them. by the 목적대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he was elected 하고 목적보호로는 이 president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명사를. 그러니까 보호로는 목적보호로는 형용사나 이 명사들은 수동태로 만들어도 그대로 그냥 바뀌지 않고 써주면 돼요. 자, 하나 더 봐서 a tour guide. ask the tourist. 그 투어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ask도 지역사회가 아니니까 목적보호 이렇게 투부정사 오겠죠. to wait in line. 이게 이제 목적보호예요. 그리고 수동태로 쓰면 목적어인 the tourist, 관광객들이 C가 가이드 현재니까 이것도 현재 수동태로 the tourist 3층 복수니까 are 써서 are guided. 뭐하라고? 투부정사 그대로 목적보호라서 to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라고. are guided. 안내가 되어졌다는 거. 누구에서? by a tour guide. 여행 가이드에서. 잘못했다. 뭐야. 여기 지금 ask 이게 동사인데 이게 지금 주어고 a tour guide 이거 하고 나니까 그렇네. 그럼 a tourist하고 are 하고 나서 여기는 가이드가 아니라 asked. 멍청하게. 자, the tourists are asked.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뭐하라고 요청받았다고? to wait in line. 누구에서? by a tour guide. 이렇게 쓰면 돼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자, B번에 로사는 이 그녀의 친구들에게 천재라고 불리운다. 자, 그러면 로사가 뭐라고 불리운다 하니까 is called 뭐라고? a genius. 천재라고. 그래서 로사 is called a genius. 누구에서? by her friends. 이렇게 쓰면 이제 로사가 친구들에게서 천재라고 불려진다는 소리. 이걸 능동으로 하면, 즉 그녀의 친구들이 로사를 천재라고 부른다 해서 her friends call 로사 a genius. 이렇게 주어동사
목적어, 로사, 목적보로, genius 이렇게 적혀있는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면 저렇게 로사를 주어로 해서 로사 is called a genius by her friends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는 10시까지 이것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되었다. 자, he 예상되었다 과거니까 he was expected 예상되어졌다. 뭐 expect는 지각도사역도 아닐까. 뒤에 목적보로 투부정사 쓸 거라고. 그럼 투부정사를 그대로 써서 수동태를 그대로 쓴다고 했죠. 이곳에 도착할 거라고. to arrive here 여기 도착할 거라고. 언제? 10시까지 해서 by 10 보통 시간 앞에 쓰는 by는 뭐뭐까지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he was expected 뭐라고 예상되어졌다고 수동태를 쓰고 뒤 목적보호는 투부정사는 그대로 써서 to arrive here 여기에 도착할 거라고. 언제까지? by 10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문장 구조를 보고 왜 저기 to arrive 투부정사 왔을까? 아, 보통 지각이나 사역동사 아니면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오는데 이제 수동태로 바뀌어도 투부정사는 그대로 투부정사로 쓰니까 뒤에 to arrive라고 왔겠구나 하고 생각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진짜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 뭐 학원에서도 뭐 애들이 잘 듣지 않는다고 이런 거 가르쳐주면 뭐 칠판 쳐다보는 놈도 별로 없다고 거의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들한테 좀 관심을 좀 가지게 하고 조금 더 설명을 좀 쉽게 그렇게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주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전자칠판을 다 써야 돼. 꼭 제가 무슨 전자칠판 만드는 회사에서 홍보하는 사람인 것 같겠네. 근데 이런 거 써야 돼. 그래서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도 듣고 아 그래서 저런 식으로 순서가 돼서 저렇게 해석이 돼서 저렇게 문장 구조가 되는구나 하고 더 직관적으로 잘할 수 있어. 아니면은 저도 이전엔 계속 뭐 칠판이나 아니면 화이트보드를 계속 썼죠. 그러다 보면 뭐 당연히 애들은 애들대로 책 보고 있고 저는 저대로 책 보면서 이렇게 가끔씩 몇 개만 중요한 것만 화이트보드에다 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코로나 하면서 뭐 이렇게 전자칠판이랑 뭔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할 수 있게 뭐 많이 바뀐다고 막 말을 해놓고 그 수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딴 데로 쓰이고 지금 여기 구매만 해도 전자칠판으로 바뀐 곳 몇 곳 없어. 거의 대부분 아직도 다 그냥 칠판 써. 화이트보드 써. 자 3번 나는 마크에게 상자를 열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다. 자 내가 주의한 게 주의 받은 거니까 I was one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의를 받았다는 소리야. 원도 지각사회가 아닐 테니까 지각사회가 아니니까 목적보로 투부정사 쓸 거라고. 투부정사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낫을 쓰니까 이렇게 not to open 열지 말라고 뭘 not to open the box by Max 이렇게 하면 내가 마크에서 by Mark 그 상자 열지 말라고 I was one 경고를 받았다 주의를 받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not to open 그대로 써주면 돼 뒤에. 자, 우리는 그곳에서 수영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다. 똑같죠? 3번하고 똑같은 식으로 we 잠시의 과거니까 we were advised 우리가 조언을 받았다. 뭐 하지 말라고? 수영하지 말라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수영하지 말라고. not to swim in the lake. 그래서 호수에서 수영하지 말라고. 목적 보호로는 그 투부정사를 수동태를 써도 그대로 투부정사 써주면 돼. 그래서 we were advised not to swim in the lake.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호수에서 수영하지 말라고 were advised 충고를 받았다는 소리.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목적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수동태도 그냥 목적 가져와서 수동태 쓰면 되는데 그런 삼형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건 오형식인 뒤에 목적 보호가 오죠. 목적 보호. 그러니까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이 목적 보호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보통 형용사나 부사 이런 형용사나 참 명사가 보호를 했을 경우에는 그 형용사나 명사를 그대로 써주면 돼. 바꿀 필요 없이. 그렇지만 목적 보호로 이제 투부정사가 왔을 경우에 아니면 목적 보호로 동사 원형이 왔을 경우에 지각이나 사역동사 빼고는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투부정사 온 그대로 투부정사 이렇게 지금 문제 풀어본 것처럼 써주시면 돼요. 대신에 지각이나 사역동사는 보통 목적 보호로 동사 원형이 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수동태로 만들면 그 동사 원형이 다시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거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적혀있는 문장 즉 지각동사, 사역동사에서 주어동사, 간목직목 이렇게 오형식 주어동사, 목적, 목적보호 이런 오형식으로 적혀있는 문장을 수동태로 만드는 걸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목적보호로는 동사 원형이 수동태가 되면서 투부정사로 바뀐다는 거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형식, 오형식 이렇게 수동태 만드는 거 뭐 사형식, 오형식이 그거부터 나는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다.
뭐가 간접 목적어고 뭐가 직접 목적어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 문법이라는 게 너무나 힘들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문법이라는 걸 도통 모르니까 이제 좋은 핑계 삼아서 나는 문법을 몰라서 영어를 모르겠다고. 그 시간에 정말 문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단어라도 부지런히 외워서 하루에 진짜 단어 10개씩이라도 외워서 최소한.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 문법적인 어떤 그런 갭을 극복하는 게 훨씬 쉬워져. 단어를 정말 모르면 문법이고 뭐 독해고 듣기고 하나도 안 되니까. 문법을 몰라서 나는 영어 공부를 못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우라고. 오케이? 열공해.